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유튜브 전성시대. 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는 유튜브가 우리의 일상과 떼어놓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영역까지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부도 유튜브로 하고요. 요리도 유튜브를 보고 따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켜놓고 밥도 먹고 뉴스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고 하는군요. 그뿐만이 아니겠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활동이 늘고 있는데 회의는 물론이고 콘서트, 연극, 뮤지컬, 전시회, 심지어 스포츠 중계까지도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요요미가 불러줍니다. 돌아와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요요미란 가수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너무 달콤하네요. 네,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인기가 그냥 상당하더라니까요. 아까 방금 들었을 때도 애교도 많고 어떻게 그렇죠? 생겼을까 이제 바로 끝나면 한번 네. 유튜브로 찾아보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에는 가끔 라디오에서 노래를 듣고 어떤 가수지? 하고 바로 유튜브를 찾게 될 정도로 가끔 생각하면 유튜브가 없으면 없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없는 날은 아마 안 본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한민족 방송의 몇몇 프로그램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또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노래방 또 맞습니다. 아리랑의 재발견이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코너가. 그것도 유튜브로 되고 또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항상 유튜브를 올려주시잖아요. 저희 물론 다양한 채널로 저희 행복우체통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워낙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방송 나오면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주면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덕분에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던데요. 구독자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서 행복우체통에 있는 많은 편지 사연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편지 사연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학교에서 저희들 올해는 전체적으로 일실시간으로 강의도 하고 또 온라인상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과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강의 시작 전에 예습 또 강의 끝난 다음 복습하는 차원에서 중국어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중국 문화나 아니면 한중 교류에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사회나 이런 부분도 녹화나 녹음을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봉사하는 한국공자문화센터에서는 한중 유교 관련되는 유적지를 중국에서 있는 분들이 원래 코로나 아니면 많이 들어와서 보러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희들 영상으로 해서 중국으로 보내주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또 중국어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맞습니다. 그 유튜브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주 왕기초반인데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네요. 그래도 선생님 워낙 아나운서를 하시다 보니까 모방을 잘 하셔서 전번에 원량 대표 아저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도 하면은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사실 강의를 동영상 찍어서 올리지는 않고 그냥 실시간으로 저희들 대면으로 강의하고 끝났는데 올해는 사실 처음에는 익숙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이런 건 사실 잘 몰랐는데 2학기 돼서 여쭤봤더니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답니다. 강의를 계속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강의 전이나 강의 후에도
그 녹화한 내용을 다시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니까 자기가 놓친 부분을 다시 보충할 그렇죠. 수 있어서 복습하는 거죠. 네, 복습할 네. 수 있고 또 저는 또 제가 강의할 때는 저는 이제 강의자라서 듣는 사람이 느낌을 모르잖아요. 네.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저 부분을 들을 때 내가 좀 더 천천히 하면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행복우체통을 보시는 그 중국 지역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서 나도 좀 편지 좀 한번 보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주소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행복우체통에 편지산을 보내고 싶은 분들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우편번호 07235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국방송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란에 그리고 또 담당자 위챗 아이디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OON8366입니다. 네. 담당자 위챗 아이디는 저희 김경순 작가. 작가님이 네네. 그래서 위챗 아이디네요. 하니까 SOON8366 하면 네. 위챗을 통해서도 김경순 작가에게 편지가 다 도착이 되거든요. 네. 작가님이 갑자기 이제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위챗을 가입해서 곤란하시겠어요. 네. 우편번호가 07235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국방송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 이렇게 해서 직접 편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편지 사연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너무 재미있는 사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안수복 씨가 보내오신 비상금 소굴이란 글인데요. 비상금.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남자분들이 뜨끔하실 것 같은.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을 타서 그런지 요즘 따라 무척 피곤하다. 가계 부담도 부담이거니와 돈이 종이장 같다는 생각이 든다. 눈만 뜨면 4차에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무작정 가게를 도시로 옮겨온 지 2해가 지나도록 시골 영업집은 아직도 처분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로한 형제 자매들까지 중풍이며 뇌경색으로 줄줄이 병원 노름을 하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였소 찾아서 요긴 한데 먼저 버텨 쓰도록 하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들여다보던 남편이 느닷없이 파란색 은행카드를 내 앞에 쑥 내민다. 이거 어디서 난 카드래요? 혹시 6째 아주버님의 카드 아니에요? 아니면 맛동서의 양로금 카드인가? 뺏은 것도 훔친 것도 아니고 당신 남편 이름으로 된 카드요. 원래는 내놓지 않으려고 작심했는데 당신이 몰 꼴을 보고 차마 내놓지 않을 수가 없네 그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돈 액수를 확인하려고 은행에 들렸다가 83,200위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본 순간 기절초풍하리만치 놀랐다. 돈이 나올 구멍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단 말인가. 사실 남편이 돈을 몰래 숨겨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0년 전에도 감쪽같이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가 나한테 2번이나 들킨 적이 있었다. 며칠을 닥달했더니 남편이 드디어 비상금 소굴을 이실직고 했다. 그 비밀 소굴이란 다름 아닌 가게에서 매일 사용하는 100m쯤 떨어진 김치움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난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나한테 2번씩이나 들켜 도적으로 몰리고도
몰래 비상금을 감춰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의 대답에 또 한 번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라도 실려가면 예약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소. 급한 상황에 살린 집이나 가게를 팔 수도 없고. 이것이 남편이 나한테 2번이나 크게 혼나고도 몰래 비상금을 모았던 이유 아닌 이유였다. 결혼한 33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행복이란 잘난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훌륭한 남편을 만나는 것이며 행복한 가정이란 부부가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해준 남편이다. 예순을 지척에 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인다. 라는 글입니다. 네, 감동되네요. 비상금 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 그러니까요. 저희들 보통 비상금 하면 그쵸. 간단하게 같이 나가서 식사나 네. 뭐 용돈 줄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죠. 이 비상금은 완전 비상금이 아니라 적금인데요. 아니 가깝게 떨어져 있는 김치용에다가 그래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저희들 보통 비상금 하면 침대 밑이나 그렇죠. 뭐 책에나 아니면 네네네. 집안에서 이제 찾을 만한 네. 곳인데 아니면 액자 뒤에 그렇죠. 뭐 예.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집안에서 곳곳에서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네. 철저하게 100m나 떨어진 곳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한번 100m 떨어진 곳에 아니 남편 예. 저희 남편이 책을 좋아해서 책이 많거든요. 남편 그 책 비상금을 중에서 우연히 딱 집었는데 그 안에 비상금이 어머.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하셨어요? 귀신이라고. 맞습니다. 아니 그 많은 책 중에 어떻게 그 책을 뽑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책이 딱 눈에 띄었는가 봐요. 네, 근데 그게 좀 유난히 좀 두껍고 예. 눈에 띄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용이 뭐지 하고 한번 꺼내봤는데 내용이 아니라 돈이 막 떨어져서 너무 좋겠어요. 생각지 않는 돈이 막 떨어지니까. 그 비상금이 다 뭐 저한테로 왔죠. 보통 이제 비상금을 감출 때는 네. 찾지 못하게 감추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귀신같이 정말 귀신 같네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귀신이 되는지. 그래서 제 별명이 어느 동안 귀신이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83,200위안 하면은 한화로 이렇게 거의 계산해도 1,400만 정도 넘습니다. 와.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비상금을 그렇죠. 얼마 동안 모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처음에 그 주제를 볼 때 굉장히 호기심이 이 비상금이 이제 알려게 돼서 혼나겠다. 이렇게 재미있는 걸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가니까 너무 감동돼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비상금을 모은 이유도 너무 네. 훌륭한 남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을 만들어가는 알콩달콩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 안수복 씨 덕분에 남편의 비상금이 꼭 필요하구나. 맞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다시 네. 책을 덮어서 넣어놓으세요. 그래야겠어요. 이제는 아마 제가 못 찾을 만한 데다 넣는 것 같아서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래 남편에게도 비상금이 당연히 필요하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많죠. 남편뿐만 아니라 사실 네. 여자분들도 맞아요. 누구나. 비상금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 대신 이제 여자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대놓고 네. 비상금을 해놓고 그렇죠.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처럼 여기저기다 숨겨서 근데 네.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 자기한테 쓰는 거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편지 사연처럼 네. 가족을 위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친구.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 들으시는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비상금에 대해서 궁금해. 너무 물음표만 갖지 마시고 느낌표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네. 할 수 있게 조금씩 여유를 주게 되면 네. 그게 어차피 적금에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상금은 적금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왁스가 노래합니다. Money.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최형만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고달픈 3학년 생활이란 글인데요. 교수님이 소개해 드립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야 하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학교 생활이 아닌가 싶다. 무더운 6월에 진학이라는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여지껏 노력해왔다. 하지만 어쩐지 요즘 들어서서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학교 생활이 지질이 지겨워만진다. 초중 3학년에 와서는 뭐니 해도 학습이 제일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허나 가끔씩은 무엇인가 다채로운 과외 생활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 솟아오른다. 그럴 때마다 진학이라는 멍에는 우리들에게 견눈을 팔지 못하게 한다. 매일 아침 밥을 대충 설치고는 책가방을 메고 촉망이 전투장으로 나가야 했다. 잠이 채 가셔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문제풀이를 하는 동학들이 불쌍하고 가련해 보인다. 점심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달려드는 졸음을 못 이겨 반시간쯤 새우잠을 자고는 또 걸상에 호구를 붙이고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는 우리들. 하지만 오후 자습시간만 되면 가끔씩 동학들과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 심신이 피곤이 조금씩 사라지곤 한다. 개구쟁이 영남이가 또 하소연한다. 살자니 앞이 막막하고 죽자니 청춘이 아깝다. 그 바람에 침묵만 흐르던 교실 안은 온통 웃음꽃으로 차 넘친다. 우리 고중 입시 준비는 이처럼 정신적인 강압과 허탈한 유머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희망찬 내일을 위한 전주곡이 아닐까. 네. 아이고. 듣기만 해도. 최영만 학생. 아니, 제목이 벌써 고달픈 3학년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마치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고달픈 느낌이었습니다. 인생 3학년밖에 안 되는 10대가 이렇게 제목을 쓰니까 네. 마음이 아프네요. 맞아.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는 항상 좀 이런 기분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냥 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어제 다 똑같은 그쵸. 계속 문제풀이를 수레바퀴처럼 네. 도는 거죠. 공부만 해야 되고. 예, 맞아요.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 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교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입시, 네네. 고등학교 입시 수능을 봐왔기 때문에 조금만 견뎌라 이렇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즐겨라. 뭐 공부를 즐겨라 하기는 사실 즐기기가 좀 힘들고요. 네. 견디는 거죠. 그 시간을 견뎌 지나가면 돌이켜보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선생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견뎌라. 견뎌라. 네. 네. 그러니까 견뎌서 이기면 이제 다시 돌이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견뎌라.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즐길 수가 없어요. 저도 네. 그때 기억에 중국은 사실 고등학교 입시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자체가 이제 그 집, 뭐 주소 이걸 가는 거 아니라 성적 순으로 이제 학교가 이제 레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면 뭐 중점 고등학교 이거 있듯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다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 끝까지 갈 땐 정말 우리가 그 마라톤 뛰는 것처럼 마지막 가면 정말 견뎌서 버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네. 마라톤하고 비유하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거의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속도를 잘 조절해 가면서 그렇죠. 가야 되는 마라톤이 어쩌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도 우리 동포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대단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제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있어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이 56개 민족에서 제일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조선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죠. 그래서 한국과 못지않게 중국 동포들이 교육열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 공부하면서 얘기하면 학생들이 사실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많이 부담 가지게 되죠. 근데 학생들도 부담 가지지만 부모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제 맹모, 삼천지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이 집을 사실 중국은 집을 잘 이사하는 경향이 없는데 막 열심히 이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부모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TV를 볼 시간 TV 안 보고 같이 기다리는 TV 거죠. 키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딱 졸업시키거나 중학교를 딱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모가 한숨. 그리고 자기도 이제 힐링을 좀 해야 돼요. 오죽하면은 이곳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들이 학생은 고3, 엄마는 고4. 맞습니다. 고등학교 4학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그 입시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견뎌야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학생들을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학생이 이제 그 건강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 그리고 자기의 그 압력 이걸 다 간수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까지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수능과 입시 시험이 6월 달이거든요. 6월 이제 초랑 고등학교에 대학교 수능 그리고 6월 25일 전까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험 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운 시간입니다. 그걸 다 감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내 자식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뭐 내가 이 정도 뒷바라지 못하랴 하고 얼마나 열심히들 하실까 싶기도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고 그냥 하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우리 나이에 대해서 다시 보면 대학교만 딱 가도 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느낌을 중학생들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억울하죠. 내가 이 나이에 이 청춘 아까운 청춘. 아까 영남이가 얘기한 것처럼. 살자니 앞이 막막하고 죽자니 청춘이 아깝다. 명언인데 명언. 그럴 때는 가끔 그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그때는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가능하면 고등학교를 들어간 그 선배나 고3을 지금 수능을 앞둔 선배를 만나면 그 친구들 압력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거는 괜찮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공부합시다. 견디시다. 딜라이트의 노래 공부해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